안녕하세요. 5단원 AI와 시각정보 이해 및 생성,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AI와 시각적 컨텐츠 생성을 하는 기술, 그리고 시각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내용이 많으니까 좀 집중해서 빨리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총 5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시각적 컨텐츠 개요, 컴퓨터 비전과 CNN, 생성기술, GAN과 디퓨전 모델, 멀티모달 AI와 메타버스 응용, 그리고 이제 윤리적 문제나 미래 전망까지 같이 볼 거예요. 인공지능과 시각 컨텐츠를 봅시다. 먼저 왜 시각 컨텐츠가 AI에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람의 뇌는 정보를 80% 이상 시각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만큼 이미지와 영상은 강력한 소통 도구예요. 그래서 AI는 이런 시각적인 요소까지 창작을 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었지만 이제 AI가 그림을 그리고 합성하고 영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요. 근데 해기가 있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자연 풍경이다, 아름답다, 색깔의 대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양이 예를 많이 듣는데, 고양이라는 단어의 벡터는 실제 고양이 이미지의 벡터와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로 인지하는 것처럼 AI도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벡터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수학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CNN의 작동 원리와 계층적 이해를 보면, 자, 우리 CNN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시각 피질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가 됩니다. 이미지 특징을 계층적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은 계층, 이미지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 요소를 감지합니다. 중간 계층, 낮은 계층에서 추출된 기본 특징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형태로 인식을 해요. 낮은 계, 낮은 계층이 선이나 모서리 패턴이었다면, 이것들은 도형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질감을 인지해요. 네, 높은 계층은 어떠냐면 중간 계층들의 정보를 총합해서 얼굴, 자, 이게 눈, 코, 입이 합쳐졌네, 얼굴, 바퀴하고 이게 조합됐네, 자동차, 이렇게 추상적인 패턴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AI라고 해서, 어, 이런 AI는 통합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의미 공간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비전의 개념을 보면 AI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컴퓨터 그런 비전 기술을 인지를 하는데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나 영상 속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굴, 자율주행할 때 사물, 의료 영상 이런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CNN 이야기를 했는데 CNN이 합성급 신경망이에요.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뉘어서 계층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곽, 색상, 모양 이런 패턴을 인식하면서 알렉스넷이라든가 VGG라든가 레스넷 이런 CNN 구조를 발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캡셔닝하고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시각적인 질문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성 기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미지 생성의 시작. 우리가 GAN을 경쟁을 통한 이제 창조라고 하는데,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2014년도에 구글의 이안 굿 펠로우가 제안한 구조예요. 생성자하고 판별자라는 두 개의 AI가 경쟁하면서 점점 더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초창기에는 얼굴을 뭉개서 그렸거든요. 얼굴을 잘 못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GAN이 얼굴을 실제로 완벽하게 보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이 작품을 보면 생성자하고 판별자는 마치 경찰이랑 위조 지폐 범인처럼 서로 속이고 잡아내려는 과정을 반복을 해요. 생성자는 무작위 노이즈를 입력해서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막 생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 실제 이미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경쟁하면서 점점 멋지고 좋은. 그래서 가짜 이미지도 생성하지만 노이즈를 제거하고 스타일을 전환하고 컬러링을 새로 하고 의상 시뮬레이션, 게임 캐릭터 이런 걸 통해서 예술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디퓨전 모델이에요. 이미지를 점점 노이즈로 바꾸고 또 반대로 그 노이즈에서 다시 이미지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바로 이 방식이 굉장히 정밀하고 창의적이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어, 델 우리 DALLE3 같은 모델들이 바로 여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클립 텍스트 이미지 연결고리가 있는데 컨트레시브 랭귀지 이미지 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동일한 의미 공간에 위치시키는 걸 목표로 해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라는 텍스트와 실제 고양이 이미지의 벡터 표현은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사진은 텍스트하고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고양이야. 얘네들 멀리 있으니까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영상 생성 기술로 발전이 돼요. 영상을 생성하는 건 이미지 생성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예요. 왜냐? 영상은 단순히 여러 이미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영상 제작할 때 우리 전공 학생들 배웠겠지만, 우리 24프레임, 26프레임이 어떻게 긴밀하게 일관성 있게 연결이 돼서 그 1초 컷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객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스토리의 연속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 영상 생성은 순차적 데이터 처리로 그런 모델들을 이용했어요. 이전 프레임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게 하고. 하지만 초기에는 영상 전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표현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GAN 모델에 기반해서 가짜 이미지 생성하고 노이즈 제거하고 스타일링 전원하고 컬러링하고 의상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고려하고 특정 부분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GAN 특유 훈련 모델을 통해서 불안정성이 극복이 되고 영상의 질과 이런 것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확산 모델들이 영상 생성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확산 모델의 장점 같은 경우는 시간적 일관성 문제가 개선이 돼서 프레임 간의 관계와 움직임이 연속성을 가지게 됐고요.
구조적으로도 우리 3D를 그, 다 생성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시공간에서 영상을 시공간상의 작은 조각으로 변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미래에는 이제 누구나 창작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최신 영상 AI 모델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오픈 AI 소라가 있고 구글 페너키가 있고 메타 모비젠이 있는데 우리 오픈 AI 그 소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분 길이 고품질 영상을 생성하죠. 어, 지금 소라 영상이 안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소라 영상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산업별 활용 사례를 보면 뭐 1분, 보통 광고는 15초, 요즘 7초, 15초, 30초 이런 광고들이 이제 그 대중화됐으니까 광고나 마케팅에서 개인 취향에 맞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 취향을 파악하고 이런 개인들이 좋아하는 광고 콘텐츠를 아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 뭐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인간, 뭐 요즘 광고에 많이 등장하죠. 그런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가상인간이 굉장히 인간하고 유사한 표정과 움직임 구현이 됐죠.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라든가 메타버스의 NPC로 활용이 되고 있고, 고객 서비스 상담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측면에서 많이 또 의학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복잡한 과학 개념을 시각화해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고 또 외과 수술이나 비행기 비상 착륙 같은 위험 상황 시뮬레이션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몰입감 있는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영화 같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인 작업도 가능하고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죠. 그래서 창작 진입 장벽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 저작권 이런 문제도 심각하겠죠. 그러면 이런 윤리적 이슈에 있어서 AI가 생성한 컨텐츠는 누구의 창작물일까요? 또 사람을 속이는 딥페이크가 만약에 범죄에 악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제어하고 책임질 제도와 윤리 기준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터마킹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는 지금 딥페이크예요. 뭐 실제예요, 아니에요 한다거나 딥페이크 탐지 모델,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는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도라든가 교육들도 하고 있죠. 이제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AI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셋에 편향이 내재가 돼 있다면, 예를 들면 뭐 특정한 계층을 차별한다거나, 음, 어떤 가치를 뭐 너무 잘못된 방향에서 숭상한다거나 하면 그런 데이터를 배운 AI가 편향된 결과물을 생성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나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의 그런 컨텐츠를 창조하는 엔진이 되는데 이런 동적인 환경이라든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시간 컨텐츠, 개인화된 창작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AI와 협업하며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술이 인간의 창의력을 보완하고 때로 확장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동적인 환경,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라이브 컨텐츠,
그다음에 뭐 인디비주얼한 이런 창작 측면에서 AI를 많이 쓸 거예요. 아마도 뭐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 파트너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AI가 활용되는 방식들을 보면 AI 기반 이미지 및 생성 영상 기술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창조 엔진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히 정적인 3D 공간이 아니고 사용자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동적 환경이에요. 이런 동적 환경이란 건 메타버스 내에 지형, 건물, 자연환경, 그리고 소품과 가상 객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또 캐릭터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내에서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움직임을 가진 인물들을 만든다는 거. 또 메타버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I가 가상 콘서트, 이벤트 중계,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AI와 협업해 가면서 창작 생태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개인화된 창작의 뭐 대중화도 이루어질 거고,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도 일어날 거예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인간과 AI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런 뭐 저술, 뭐 연구, 그다음에 이런 확산,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극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창조하는 이런 디지털 캔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창작 생태계의 이제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단순히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AI 생성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이번 장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그 5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성의 있게 저술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각의 언어를 배우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학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할 거예요. 아마 우리 상상력을 넓혀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왜 시각의 언어인가? 시각적 표현은 인간 커뮤니케이션 핵심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 AI도 시각 언어를 표현하고 창작하죠. AI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창작을 하는 걸까? 시각 정보를 재해석하는 거. 이것은 AI가 픽셀과 벡터라는 수학적 언어로 시각 정보를 재해석해요. 그래서 AI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단계를 넘었고 창의적 파트너로서 시각 세계를 창조해요. 그리고 메타버스 창조 엔진을 만들었죠.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시각 정보의 창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픽셀, 벡터의 언어를 한번 볼까요? 그 AI에게는 이미지가 색상 정보를 가진 최소 단위인 픽셀로 인지가 돼요. 자, RGB 채널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죠. 텍스트는 토큰이라는 최소 단위로 분리되고 각 토큰은 고유한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픽셀 시각이고요. 벡터 공간으로 가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숫자 배열이죠. 그래서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일한 벡터 공간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의미론적 관계를 학습합니다. 인간은 이미지를 볼 때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죠. 인간의 시각은 즉각적 인식, 감각적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AI가 인간의 해석을 따라옵니다. 자, CNN 계층적 특징 추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낮은 계층, 중간 계층, 높은 계층으로 같이 나누어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합성곱 신경망 CNN을 통해서 인간의 시각 피질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런 AI 모델이 이미지의 특징을 여러 계층에서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멀티모달 AI의 통합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는 텍스트와 이미지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별개 정보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의 통합된 의미 공간에서 연관성을 학습해요. 그래서 정보를 통합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언어라는 건 선이나 색이나 형태나 구성, 명암 같은 시각적인 요소로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AI도 이런 시각 요소를 배우고 있고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기술이 언어를 시각화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딥러닝 이야기도 했었고, CNN 얘기도 했었고, GAN 얘기도 했었고, 디퓨전 모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수백만 장을 학습한 다음에 패턴과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미지 생성 모델 GAN을 어떻게 경쟁적으로 학습하는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생성하고 판별 과정에서 자,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고 또 반대로 이걸 대응하는 가짜 정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어, 그 두 개의 신경망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어, 제대로 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디퓨전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GAN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죠. 노이즈를 만들고 노이즈를 추가로 제거하고 이런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고래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와 대응하는 이미지를 학습하면서 단어와 시각 요소 간의 관계를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학습 덕분에 이제 텍스트만으로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어요. 자, 푸른 바다 위에 요트 이런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 동일한 의미 공간에 배치가 되는 거죠. 요트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매칭하는데 방대한 양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쌍으로 데이터 학습을 해요. 그래서 특정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텍스트 또는 특정 텍스트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습니다. 텍스트 조건 생성을 하는데 디퓨전 모델하고 결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죠. 멀티모달 같은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일 의미 공간에 배치해요. 그래서 두 정보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생성 AI와 AI의 눈과 귀를 우리가 이제 클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픈 AI의 클립 모델은 AI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이해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많은 이미지를 보고 어떤 시각적 특성이 사자를 의미하는지 학습해요. 덕분에 AI가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스타일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상 기술의 이제 어떤 생성이라든가 이제 발전 상태를 보면 시간의 차원을 더하게 되는데,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이었어요. 이전 프레임 정보를 기억하면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긴 영상이 진행되는데 시간적 일관성은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GAN 기반 모델이 나오죠. GAN 기반 모델은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고려하고 또 그와 함께 영상의 특정 부분만 생성하는 다양한 변형 모델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GAN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영상 길이, 해상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측면에서 그동안 제약이 많았다면 요것들을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하죠. 영상 생성은 단순히 여러 이미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 간의 시각적 일관성이라든가 객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스토리 연속성을 전부 다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런 영상 기술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AI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아니라 이제 스타일도 배워요. 피카소풍, 디즈니풍.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풍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그 키워드를 통해서 특정한 시각적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AI는 언어뿐 아니라 예술적 표현 방식까지도 점점 더 잘 모방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AI가 이제 공동 창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직접 그리기보다는 설계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돼가는데, 자, 이게 이제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차원을 이제 그런 공간까지의 3차원에서 시간이란 차원을 추가해서 영상 생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소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만 주면 1분 길이 곱질 영상을 생성해요. 아주 복잡한 장면, 캐릭터가 많아도 움직임을 구성해요. 페나키 같은 경우에는 긴 텍스트,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럼 장편의 영상을 만들어요. 시간 흐름에 따른 스토리텔링도 장면 전환도 잘 해내요. 또 구글에 VEO2가 있는데 4K 이상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런웨이의 GN3 알파 모델 같은 경우 영상 편집, 기존 영상 스타일 적용 이런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장면이라든가 일관성을 잘 유지하게. 근데 이제 이것들이 유료가 많아서 조금 한층 더 가려고 하면 유료여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여기 교육 훈련이라든가 의료 헬스케어 이 부분을 넣었어요. 이런 AI 시각 기술은요, 종양이나 혈관, 특정 구조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예를 들어 뭐 가슴을 열어서 뭐 팔을 뭐 잘라서 보지 않아도 환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포 분열이라든가 약물 반응 같은 미세 과정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뭐 게임 속 NPC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외과 수술이라든가 비행기 조종사 훈련, 위험한 상황을 어, 가상으로 체험하는 훈련 영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기술적 한계 아직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가 단순 지시어죠. 뭐뭐뭐뭐 해줘. 창작을 위한 설계 도구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AI한테 말로 그림을 뭐 그리도록 시키고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훨씬 더 크죠. 아직은 뭐 시뮬레이션도 좀 부족하고 디테일도 부족하고 오류도 많이 나오고 미묘한 감정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뭐 시각예술, 디자인, 영상 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분야는 무궁무진할 겁니다. 윤리적 도전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가짜뉴스 딥페이크, 데이터 평양,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여러분이 앞으로 AI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상세계의 창조 엔진으로서의 메타버스도 여러분이 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시간 콘텐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얘기하면 인간과 AI의 협업 창작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제 AI는 시각 언어를 배우고 인간과 함께 창작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AI를 바라보는 시선, AI가 창조해내는 언어와 영상 생태계, 메타버스 생태계에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건지 새로운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